마트 채소 코너에서 유기농 딸기랑 일반 딸기 이렇게 나란히 놓고 파는 거 보신 적 있죠? 그럼요. 항상 보죠. 근데 그 가격표를 보면 거의 2배 차이가 나는데 그걸 딱 보면서 아, 정말 이 돈을 더 내고 유기농을 사야 하나? 하고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그럼요. 그게 저만 하는 고민은 아닐 겁니다. 맞아요. 건강은 챙기고 싶은데 장바구니 물가는 무섭고 그 사이에서 매번 갈등하는 게 우리 일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고민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케어유 뉴스 김영래 편집장님이 매일 아침 전해주시는 아침마다 지혜 글 중에 바로 이 주제를 다룬 아주 유용한 정보가 있거든요. 아, 네. 저도 봤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유기농에 대한 어떤 막연한 기대나 일반 식품에 대한 불안감을 싹 걷어내고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현명한 장보기 기준이 뭘지 좀 속 시원하게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결국 이건 뭐랄까 건강하고 안전 그리고 내 지갑 사정 상의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여정이니까요. 맞습니다. 여정이죠. 오늘 자료들이 그 여정의 훌륭한 내비게이션이 되어 줄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솔직히 저부터도 유기농 하면 그냥 농약 제로, 완전 깨끗한 식품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이거 맞는 생각인가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장 먼저 깨야 할 고정관념 중 하나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자료를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유기농은 합성 농약이나 합성 화학 비료를 쓰지 않는다는 뜻이지 농약을 아예 전혀 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잠깐만요. 농약을 쓰긴 쓴다고요? 그렇습니다. 허용된 것들이 있죠. 와, 그건 정말 몰랐네요. 저 아마 유기농 코너에서 배신감 느낄 소비자 중 한 명이었을 거예요. 하하. 그럼 그 허용된 농약이라는 건 일반 농약이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연에서 유래한 성분으로 만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그런 농약들만 제한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아하. 사실 유기농의 핵심 철학은 무농약이라기보다는 그 토양을 살리고 환경과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농법에 더 가깝거든요. 그렇군요. 물론 여러 연구에서 유기농 제품이 일반 제품보다 농약 잔류량이 훨씬 낮은 경향을 보이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건 맞아요. 네네. 하지만 유기농 라벨이 100% 무결점 안전보증 수표는 아니다. 이 점을 아는 데서부터 오늘의 대화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유기농도 완벽한 건 아니라는 말씀. 그런데도 마음 한편으로는 그래도 일반 농산물보다는 낫겠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보는 일반 농산물들은 도대체 얼마나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건가요? 바로 이 지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구매하는 모든 일반 농산물은 식약처 같은 국가기관이 정한 잔류농약 허용 기준이라는 아주 깐깐한 기준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 기준치 이하로는 평생 먹어도 인체에 해가 없다고 과학적으로 판단된 양이라 사실상 대부분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그 기준치가 너무 느슨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지 않나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게 논쟁의 핵심이죠. 컨슈머 리포트나 환경 워킹 그룹, 줄여서 EWG라고 하죠. 네, 들어봤어요. 이런 공신력 있는 비영리 단체들은 정부 기준이 모든 사람, 특히 어린이같이 민감한 그룹에게는 충분히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계속 지적합니다. 실제로 컨슈머 리포트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분석한 일반 농산물의 약 20%가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만큼 농약 잔류량이 높게 나왔다고 해요. 20%요. 5개 중 하나는 요주의 식품이라는 거잖아요. 이건 좀 신경 쓰이는데요. 네, 그렇죠. 특히 어떤 품목들이 그랬나요? 자료에 따르면 파프리카, 감자,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딸기, 이런 품목에서 특히 잔류량이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억해야 할 건 나머지 3분의 2가 넘는 일반 농산물은 낮은 위험 수준이었고 유기농은 거의 모든 품목이 낮은 위험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일반 식품이 위험하다가 아니라 대부분은 괜찮지만 유독 농약이 많이 남는 몇몇 품목들은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서 보자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덮어놓고 불안해할 필요도 또 맹신할 필요도 없는 거죠. 정보를 가지고 옥석을 가리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성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사실 제가 유기농 제품의 지갑을 여는 더 큰 이유는 따로 있어요. 어떤 거죠? 그래도 이게 영양가는 더 높겠지 하는 기대감이거든요.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걸 먹이고 싶으니까요. 이건 어떤가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유기농, 고영양이라는 공식. 네네. 하지만 과학적인 데이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궁금한데요.
어떤 이야기죠? 자료에 인용된 한 메타 분석 결과가 아주 결정적입니다. 관련 연구를 무려 147개나 종합해서 결론을 낸 건데요. 147개요? 와, 그 정도면 거의 끝판왕급이 온 거네요. 결과가 어땠는데요? 결과를 보면 29%의 경우에선 유기농 식품이 비타민C나 마그네슘 같은 특정 영양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놀랍게도 42%는 일반 식품과 영양학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었고, 네, 차이가 없다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29%는 결과가 제각각이어서 우열을 가릴 수 없었다고 해요. 잠깐만요. 그럼 70% 이상이 차이가 없거나 뒤죽박죽이라는 건 제가 그동안 아이 건강 생각해서 일부러 더 비싼 유기농 블루베리 사서 먹였는데 그게 큰 의미가 없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와, 약간 허탈해지는데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왜가 있습니다. 왜죠? 사실 식품의 영양소는 유기농이냐 아니냐보다 어떤 품종인지, 얼마나 잘 익었을 때 수확했는지, 그리고 자라난 토양이 얼마나 건강했는지 같은 변수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 유기농 라벨 하나만으로는 이 모든 걸 보장할 수 없는 셈이죠. 그렇군요. 라벨보다는 그 식품 자체가 가진 조건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영양 섭취의 핵심은 유기농 라벨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다양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유기농 시금치 하나만 고집하는 것보다 일반 식품이라도 시금치, 파프리카, 버섯, 양파를 함께 먹는 식단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건강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성이나 영양이나 무조건 유기농이 답은 아니라는 건데 솔직히 듣고 나니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어요. 하하. 그럼 당장 오늘 저녁장을 봐야 하는 저는 뭘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막막한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에게 아주 실용적인 해결책이 필요해집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꿀팁입니다. 오, 드디어 쇼핑 치트키가 나오는군요. 네. 바로 환경워킹그룹 EWG에서 매년 발표하는 더티 더진과 클린 15 목록입니다. 더티 더즌. 이름이 좀 살벌한데요. 더러운 12가지라니. 이름은 무섭지만 식품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수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농약 잔류량이 다른 것들보다 유독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 12가지 품목이라는 뜻이죠. 아, 즉, 이왕이면 유기농으로 사는 걸 고려해보세요 하는 쇼핑 우선순위 목록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아하. 2024년 목록을 보니까 딸기, 시금치, 케일 같은 잎채소가 역시나 들어있네요. 그리고 포도, 복숭아, 배, 사과, 블루베리. 다 제가 좋아하는 과일들인데 네, 그렇죠. 파프리카랑 고추류도 있고요. 가만 보니 딸기나 블루베리처럼 껍질이 얇거나 시금치처럼 잎이 넓거나 사과처럼 껍질째 먹는 것들이 대부분이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구조적으로 농약이 남기 쉬운 특징을 가진 식품들이죠. 그래서 이런 품목들은 예산이 허락한다면 유기농을 선택하는 것이 마음 편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반대로 이건 걱정 없이 일반 제품 사도 된다 하는 착한 목록도 있겠네요. 당연하죠. 우리 지갑을 지켜줄 고마운 목록, 바로 클린 15, 깨끗한 15가지입니다. 오, 이 목록에 있는 품목들은 농약 잔류량이 거의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비싼 돈을 주고 유기농을 살 필요가 적다는 의미입니다. 아, 이 리스트는 정말 반가운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들어보시면 고개가 끄덕여 주실 겁니다. 1위가 아보카도고요. 아, 아보카도. 네. 스위트콘, 파인애플, 양파, 아스파라거스, 고구마, 버섯, 양배추, 수박, 키위가 있습니다. 와, 진짜 듣기만 해도 이유를 알겠어요. 아보카도나 파인애플은 껍질이 엄청 두껍고 옥수수는 겹겹이 쌓여 있고 맞아요. 양파나 양배추는 겉껍질을 벗겨내고 먹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재미있는 게 제 친구 한 명은 아보카도를 꼭 유기농으로만 사더라고요. 네. 이유를 물어보니 그냥 유기농이 좋으니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두꺼운 껍질 이야기를 해주면서 클린 15 목록을 보여줬더니 그날 저녁 메뉴가 바로 바뀌더라고요. 그럴만하네요. 이 두 가지 목록, 더티 더즌이랑 클린 15만 머릿속에 딱 넣어두면 장바구니 예산을 정말 스마트하게 쓸 수 있겠어요. 그렇죠. 걱정되는 품목에만 지출을 집중하고 나머지는 아껴서 다른 신선한 걸 더 살 수 있으니까요. 네. 모든 걸 유기농으로 사야 한다는 그 부담감에서 벗어나서 현명하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듣다 보니 이런 생각도 드네요.
결국 어떤 걸 사느냐만큼이나 사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유기농 제품을 사도 대충 씻어 먹으면 말짱 도루묵일 테니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짚어주셨습니다. 라벨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죠. 오늘 살펴본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흐르는 물에 꼼꼼히 씻는 것만으로도 잔류농약 대부분을 제거할 수 있다고요. 네, 이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네요. 맞습니다. 최고의 유기농 사과를 씻지 않고 먹는 것보다 평범한 일반 사과를 깨끗하게 씻어 먹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그 말이 확 와닿네요. 우리는 종종 라벨에 헌옥돼서 이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잊어버리곤 하죠. 결국 유기농은 선, 일반은 악이라는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정보에 기반한 합리적인 판단이 핵심입니다. 마트에 가서 모든 것을 유기농으로 채울 필요도, 유기농 코너를 아예 외면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더티 더즌 품목은 유기농을 우선 고려하되 클린 15에서는 예산을 아끼고 그 돈으로 더 다양한 종류의 채소와 과일을 장바구니에 담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오늘 정말 유익한 정보들이 많았는데요. 마트에서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 정리해 볼까요? 좋습니다. 첫째,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유기농과 일반 식품은 대립관계가 아니라 내 상황에 맞게 고를 수 있는 선택지일 뿐입니다. 둘째, 스마트한 소비를 위한 치트키, 더티 더즌과 클린 15을 기억하세요. 딸기나 시금치 같은 더티 더즌은 유기농을 우선 고려하고 아보카도나 양파 같은 클린 15는 일반 제품으로 예산을 아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식품을 샀던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는 습관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그림을 보세요. 유기농 라벨 하나에 집착하기보다 내 식탁 전체가 얼마나 다채롭고 신선한지로 건강을 판단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동안 유기농 코너 앞에서 가족 건강을 위해 비싸도 이걸 사야겠지 하면서 부담감을 느끼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무거운 마음의 짐을 조금은 덜어드렸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선택이 반드시 비싼 선택과 동의어는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나눈 정보와 균형 감각을 무기 삼아 이제 마트에서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훨씬 더 자신감 있게 장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화는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식품 표면에 남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논의는 자연스럽게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어떤 여정을 거치는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유기농 라벨을 넘어 우리 동네에서 자란 로컬 푸드나 자연의 흐름에 맞는 제철 음식이라는 선택지는 우리의 건강과 환경에 또 어떤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다음 장을 볼 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